그러면서 그날부터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전화를 5번 이상 하셨고 저의 사생활까지 다 터치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스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 제목은 결혼 3개월 만에 시아버지 때문에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4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3개월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힘들게 했지만 결혼해서도 역시 더 힘든 건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 전부터 시아버님과 갈등이 심했고 결혼을 반대하신 분도 시아버님이셨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결혼 전부터 집에 자주 찾아오길 바라셨고 전화도 자주 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빠에게 보낸 편지를 보고 야단도 치셨습니다. 왜 편지에다 반말을 하냐 등등 많은 것을 터치하시고 결혼하기 전에 스튜디오 촬영부터 아버님께 허락 안 받고 했다고 한참 동안 갈등이 많았습니다. 아버님은 모든 걸 손에서 쥐고 흔들어야 되는 분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결혼을 못할 뻔했는데 겨우겨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말하기에는 너무 사연이 길어서 이 정도로만 적겠습니다. 결혼 후 남다른 시아버님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한 날부터 저의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신랑은 결혼하면 덜 그러시겠지 했는데 더 심해졌습니다. 아버님은 결혼과 동시에 본인이 보호해야 할 사람이 2명이 생겼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전화를 5번 이상 하셨고 저의 사생활까지 다 터치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밥을 먹었다고 하면 뭐 먹었니? 마트는 왜 갔어? 그때부터 저의 전화 스트레스는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시집 왔으니까 전화를 자주 드렸습니다. 대신 무난 인사가 아니라 12시쯤, 3시쯤, 8시쯤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버님은 그게 불만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부동산을 하십니다. 자격증은 없으셔서 빌려서 하십니다. 제가 서울에 모임이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제가 뭐 하는지 다 아시는 시아버님은 부동산에 들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정장을 입지 않았고 그냥 얌전한 캐주얼 치마로 입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바로 들렀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어디서 옷을 그렇게 입고 왔냐, 거지 같다. 주변 사람들 보는 눈도 많은데 이게 뭐냐, 이럴 거면 오지 마라 면서 소리까지 지르셨습니다. 아버님은 오로지 정장을 입고 시댁에 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 옷을 맨날 정장을 입고 오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여기를 편하게 오겠어요. 아버님 오늘은 여기에 오려고 온 게 아니라 모임이 있어서 잠깐 왔다가 들린 거예요. 했더니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버님 계속 이러시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옷 가지고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라고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너무 황당해서 그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제 실수이긴 하지만 시댁 올 때마다 정장 입고 가는 며느리가 어디 있나요? 옷차림까지 다 간섭하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전화드렸더니 그동안 불만을 다 말하셨습니다. 옷차림부터 시작하셔서 아침 저녁으로는 기본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저는 무난 인사라기보다는 낮에 저녁에 이렇게 시간 날 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보고 너는 이뻐하려고 해도 예뻐할 수가 없다. 아침 저녁으로 해야지 뭐 하는 거냐. 그렇게 말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옷차림도 더 신경 쓰고 시댁에 갔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이니 맞춰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버님의 집착이 심해지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전화 오는 걸 기다리시고 전화가 시간보다 조금 늦으면 화를 내시고 소리 지르고 저한테 전화를 제 시간에 똑바로 걸으라고 하십니다. 저녁에 전화했을 때 시어머니가 전화를 대신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했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다시 안 드렸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어머니를 엄청 무시합니다. 어머니가 전화 받은 건 전화로 취급도 안 하시고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건 안 들은 걸로 생각하십니다. 시어머니의 존재는 거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녁에 전화를 한 날 저녁 6시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셔서 그날은 어머니랑만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 아버님은 엄청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제 어머니한테 전화 드렸다고 했더니 내가 시골 사람인 줄 알아? 이게 어디서 그런 잔머리를 굴려?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조마조마하는 병이 생겼습니다.
아버님 전화 받으셨을 때 목소리가 안 좋으면 조마조마하고 전화하기 전에는 전화기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전화하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으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날부터 두통약을 먹고 살았고 전화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도 시아버님이니까 비위를 맞춰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갈등이 생긴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님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없어서 빌려서 사용하셨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너 공인중개사 따라 하면서 그걸로 괴롭히기 시작하신 거예요. 갑자기 저는 당황을 했고 저는 공인중개사에 관심이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아버님이 부탁하듯이 말하신 게 아니라 말을 돌려서 본인 재산을 지키려면 자식이 똑똑해야 한다. 부모 재산 말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라고 하시면서 다른 소리만 잔뜩 하면서 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끝까지 안 한다고 하니까 소리를 지르시면서 욕까지 하면서 소리를 치셨어요. 사실 해드릴 수도 있었지만 갈수록 오기가 생겼습니다. 우리 시아버님 스타일은 제가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평생 들들 볶을 스타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안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속상해서 신랑에게 다 말했어요. 전화고통도 너무 심하고 도대체 내가 당신한테 시집을 왔는지 아버님한테 시집을 왔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사생활이 전혀 없다고. 누가 내 신랑이냐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3달이 다 되어가는데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고. 맨날 울기만 하고 혼나고 그랬더니 신랑이 아버님께 그 다음날 전화를 했나 봅니다. 아버지한테 전화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도록 하자고 했나 봅니다. 아버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말이었겠지요. 그 후 아들한테 너 같은 건 자식도 아니라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해서 일주일 정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아버님으로서는 자기한테 반항을 했다는 게 용납이 안 되셨나 봅니다.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도대체 너는 뭐가 문제냐? 그러시길래 아버님 전화 양이요. 했더니 옛날 같으면 시부모한테 무난 인사했고 무난 전화도 했어. 네가 제대로 했어봐. 내가 딴 말 하나. 너 내가 시켜서 그 다음부터 했잖아. 네가 먼저 했냐고. 말해봐. 그래서 제가 아버님 요즘이잖아요. 요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했더니 소리 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님이 이러실 줄 알고 저는 그냥 책만 사서 집에서 부동산이 뭔지만 알아두고 학원이나 시험은 절대 안 본다고 3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와서 하신다는 말씀이 지금 사람 놀려? 너 지금 나 우롱하는 거냐? 너 같은 게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이 싸가지 없는 기집애야. 너 나한테 아버님이라고 또 하지 마. 너 같은 건 며느리도 아니다. 너 서울 오지 마. 너 서울 오기만 해봐. 전화도 하지 마. 이 싸가지 없는 기집애야. 하면서 욕하고 끄는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 2주째 이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시어머님이 아버님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아버님이 말하면 아무 말도 못하시고 아버님을 다 비위를 맞추어 주셨고 아버님은 그걸 알기에 열받으면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네가 공인중개사 학원 다니렴. 제발 가정의 평화를 지키렴. 어머님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은 30년을 아버님의 비위를 맞추고 아버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리는 것입니다. 전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랑도 시어머니도 그런 시아버지를 지금까지 맞추어줬는데 며느리가 못하겠다고 하니 너 같은 게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2주가 지난 지금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들이 평균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하루만 3번씩 21번 전화를 드렸고 한 달이면 80번 이상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적은 양은 절대 아니잖아요. 다른 며느리들이 2달 동안 전화하는 양을 저는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전화해도 이쁨을 받는 며느리가 많은 반면 저는 그렇게 전화를 해도 아버님의 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잘한 것은 전혀 안 보시고 오로지 전화 시간이나 내용 같은 걸로 트집만 잡으셨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화를 많이 해도 혼만 납니다. 나쁜 며느리라는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랑 무슨 통화할 내용이 그렇게 많겠어요. 아버님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거 제가 시어머니처럼 살아야지만 집안이 조용할 텐데 그건 못하겠습니다. 전 요즘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그렇게 욕하는 시아버지가 요즘도 많이 있겠습니까? 최소한 며느리한테 적어도 조금이라도 예의는 지켜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정교육 그렇게 받았냐고,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이 싸가지 없는 기집애야. 위에 내용이 제가 이렇게 욕을 먹을 만큼 잘못한 건가요?
저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남들보다 전화를 많이 해도 항상 불만인 시아버님. 본인이 따기 싫으니까 공인중개사 가지고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아버님. 부모가 자식들 잘 살기를 바라셔야지 본인의 만족 때문에 자식들의 사이가 나빠지는 걸 바라시는 건지 본인한테 먼저 잘해야 너희가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다. 자식들의 행복을 바라지 않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속상합니다. 괜히 어릴 때 시집와서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랑이 다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느낍니다. 신랑과 시어머니는 성격이 비슷합니다. 온순해요. 그래서 아버님은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며느리라는 게 들어와서 자기 아내와 아들처럼 이제 못하겠다니까 용서가 안 되시나 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 좀 해주세요. 요즘에 며느리들이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는지도요. 여러분도 시집와서 무난 전화를 매일 3통 이상 할 수 있나요? 시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시겠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길게 쓴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할 말이 많지만 이 정도로만 줄입니다. 댓글에 대한 후기를 글쓴이 분이 더 작성해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래 분이 물어보셔서 다시 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혼수를 적게 해온 편도 아닙니다. 남들이 집에 와서 볼 때 혼수 잘해왔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시댁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결혼 3개월 만에 지옥 같은 곳에서 살고 있으며 신랑이 남편이 아니고 바로 시아버지 같습니다. 신랑은 대졸이고 저는 전문 대졸입니다. 임신해서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시아버님은 58세이시고 시어머니는 52세이십니다. 시아버님도 아직 젊으시죠. 본인은 오래 못 사실까봐 맨날 약도 엄청 챙겨 드시고 정기검진도 자주 받으십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이고 댓글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잘해도 싸가지 없는 년이라면 욕먹고 공부도 며느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좋으라고 시키는 겁니다. 뭐 해먹는지 어떻게 했는지조차도 묻는 시아버지라면 연락 먼저 하지도 받지도 마세요. 연락 딱 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며느리 무서운 줄 알아야죠. 신랑분은 뭐 하십니까? 아버지가 저러면 아들도 영향받았을 텐데 걱정이구려. 두 번째 댓글입니다. 혹시 남자 입장에선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저녁에 신랑에게 살짝 물어봤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신랑은 미친 시아버지네 그러더군요. 자기 마누라라고나 통화하지 왜 며느리 잡냐고. 공인중개사 얘기까지 했더니 그런 시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막 화를 내대요. 하루에 3번, 일주일에 21번. 며느리랑 사귀려고 하냐고까지 하더군요. 신랑분과 이야기 잘 해보세요. 시아버지가 남자 눈에도 정상은 아닌 거라고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도 계속 욕하시고 친정 부모님들까지 욕하신다면 신랑분과 대화를 잘 해보세요. 그리고 요새 수명 깁니다. 80 넘어서까지도 살고요. 글쓴이님, 시아버님 같은 성격의 분들은 더 오래 사십니다. 좋은 것만 챙겨 드시고 건강이라면 벌벌 떠시고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계속 네네 하면서 살아오고 아들도 네네 하고 살았던 것,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기고만장한 기세는 무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혹시나 따셔도 절대 시아버지 주지 마시고 감추시고요. 세 번째 댓글입니다. 본인 아들 내미 보고 따라고 하시거나 아직 58세라면서 본인이 따시지 그러신답니까? 참고로 저희 친정아빠 62세이신데요. 친구분 재작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셨습니다. 아직 환갑도 안 되셨는데 본인이 따려고 노력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주변에 따라고 난리를 치느니 그 세월에 본인이 파면 안 되는 겁니까? 절대 굽히지 마세요. 그러면 시아버지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앞으로 20에서 30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신랑분에게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시고요. 그 선에서 신랑분도 못 지켜주시면 그 전까지 아이 계획 세우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전화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말이 통해야 뭔 말을 하지 몰상식한 노인네 같으니라고는. 전화 못 받아서 죽은 귀신 붙었나. 조선시대 플러스 군대식이 결합돼서 완전 어거지를 부리고 있네요. 신랑도 시어머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으니 님도 맞춰주지 마세요. 말 돌리기만 하시고 쌩 까세요. 군기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절대 물렁하게 보이시면 안 돼요. 숙이고 들어가면 갈수록 그럴 거예요. 너 같은 거 들어와서 우리 집이 어쩌고 기가 막히네요. 나도 이런 집 시집와서 참 볼 꼴 안 볼 꼴 다 보네요. 라고 하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의견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